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한 주간의 수도권 지역별 주요 소식입니다. 먼저 국회 소식입니다.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규모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최소한 동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상희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승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을 규모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최소한 동결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누가 최저임금 인상을 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처럼 근로자조차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최저임금을 운운하는 것은 서민 경제와 민생 경제의 저주로 돌아올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수혜자여야 할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아닌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줄어들었고 상하위 20% 계층의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어 가고 있다면서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최저임금의 역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박상희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소식입니다. 포천시가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반월아트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시의 발전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스포츠 문화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규석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포천시는 3일 오후 2시 포천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포천의 시민의 혁신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민선 7기 취임 2주년을 맞아 포천시 발전을 위한 추진 방향과 미래를 주제로 9명의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국 시장과 조용춘 시의회 의장, 시의원을 비롯한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하고 초대 가수의 노래와 가곡 등 식전 공연으로 진행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한편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패널들은 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함께 시의 자연문화 유산에 대한 보존과 개발 방안,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질 수 있는 상생 방향, 포천시만의 특색 있는 스포츠 도시 육성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박용국 시장은 답변을 통해 자연과의 상생과 스포츠 산업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각종 저희 시가 목표하는 것들을 함께하면서 세계적인 그런 관광단지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전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종목 그러니까 스포츠의 혁신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희들이 그걸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과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포천에 와서 또 박용국 시장은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을 만들기 위해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토크 콘서트를 통해 포천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시민들은 민선 7기 박용국 시장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시가 추진해온 계획들이 하나하나 실현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도시로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이규석입니다. 남양주시 소식입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주도한 청학 비치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조광한 시장은 그동안 소수의 상인들이 독점해온 계곡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이날 청학천의 상징색인 파란색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소소한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정진호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조광안 남양주 시장은 1일 청학천 일대에서 로컬택트 스페이스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소 원장회의 참석자와 별내면 사회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청학천 주변을 파인애플과 바나나 조형물, 해변 의자, 푸드트럭 등을 설치해 마치 해변을 온 것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조광안 시장은 직접 청학의 상징색인 파란색의 하와이안 셔츠와 바지, 운동화를 착용해 시민들에게 소소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청학의 자음인 치읓과 히읗을 형상화한 모양의 조형물을 시민들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청학 시네마의 역사라는 동영상을 시민들과 함께 관람한 후 별내면 주민대표가 소감을 말했습니다. 주민대표는 청학천 일대는 지역민들의 쉼터가 되는 곳이었는데 그동안 하천에 많은 장애물이 있어 불편했고, 그런데 조광안 시장이 역대 시장들이 결론 내리지 못한 이 사업을 결단해 좋은 환경으로 탈바꿔 주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줬다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조광안 시장은 그동안 소수의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계곡을 독점해왔는데 하천 사업이 잘 마무리돼 지역민들에게 깨끗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계곡을 되돌려준 것 같아 기쁘다며 오히려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수락산 계곡의 길이가 160m에 달하는 모래사장이 조성돼 맑은 청학천의 물을 그대로 즐길 수 있어 여름철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S 정진호입니다. 네, 다음은 수원시 소식입니다. 그린 커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그린 커튼은 건물 창가에 녹색 식물을 식재해 태양광을 차단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수원시에서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그린 커튼 사업이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권준호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수원시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그린 커튼 사업이 크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린 커튼이란 건물 창가에 녹색 식물 등을 식재하여 여름철 태양광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물로 녹색 커튼이라고도 불리는데, 실제로 여름철의 실내 온도 상승을 막고 광합성을 통한 물 증발로 주변 온도를 낮춰주며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건물 외관도 싱그럽게 바꿔줘 시민들이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린 커튼을 설치한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원 시민들은 그린 커튼 덕분에 실내 온도가 감소함은 물론 경관도 멋지게 바뀌어 유치원생 아이들과 그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한다며 수원시가 설치부터 관리까지 모두 맡아서 해줘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수원시 녹지경관과 푸른조성팀은 2018년부터 매해 설치 관리를 도맡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해 전년도 12월 사전 대상지를 선정해 다음해 1월 준비 설계 과정을 시작하고 3, 4월에 자재 준비, 시설 설치 등을 하고 5월 중하순에 식물을 식재합니다. 6월부터 10월까지는 비료, 퇴비 등을 뿌리고 병충해 관리를 통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며 10월 이후에는 그린 커튼이 오히려 햇빛을 가려 난방 효과를 감소시키고 식물의 갈변이와 시각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등 역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그린 커튼 철거를 시작합니다. 정병학 녹지경관과 푸른조성팀 관계자는 그린 커튼의 설치부터 관리까지 도맡아 하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건물에 달려있는 작두콩, 조롱박, 색동호박, 풍선초, 나팔꽃 등 여러 종류의 그린 커튼을 보며 시민들이 큰 만족감을 보여 다행이라며, 장마나 태풍 이후에 그린 커튼에서 떨어지는 열매 때문에 몇몇 민원이 들어오긴 하지만 올해는 더욱 신경 써 관리할 예정이니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권준호였습니다.